지난 10월 8일 30대 택배기사가 동료 기사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예. 한숨도 못 자고 새벽 5시까지 일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남긴 나흘 후 그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택배기사의 사망, 거의 매달 꾸준히 들려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달에만 3명의 택배기사가 사망했습니다. 에이구, 말 한마디라도 없고 가지. 말 한마디도 없이 갔어요. 에이, 이러면. 동생이 이제 사고 당하고 뉴스에서 또 이런 게 나오면 힘들거든요. 이런 게 좀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택배업계는 전례 없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올해 택배 물량은 지난해보다 매월 3천만 개 이상 급증했고요. 그 양으로 따지면 무려 3억 개가 넘습니다. 이로 인해 숨진 택배기사들도 올해 12명으로 최근 6년 중에 가장 많습니다. 배송 중에 사망한 택배기사의 유가족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택배기사의 사망 원인 지병에 의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소화제도 한 번 안 먹었어요. 이렇게 건강했어요. 차라리 어디 아파가지고 좀 병원이라도 하루나 있다가 갔다든지. 그러면 이 속이 덜 아프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약 한 번 먹지 않을 만큼 건강했다는 고 김원종 씨. 예. 그런데 지난 8일 택배 차량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김원종 씨가 사망한 원인은 뭘까요? 6시 일어나서 여기서 제가 밥을 다 차려주면은 한 숟갈 떠먹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 손수 바빠. 이게 차에다 싣고 그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정리하다 보면 11시, 12시인데 400개, 500개 그걸 날리나 보세요. 그걸. 그 집에 오면은 9시 반, 10시 되면은 그냥 기진맥진하죠. 하루 6시간의 분류 작업은 부당하다고 말을 합니다. 분류 작업은 저희가 이제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이고 한두 시간 정도만 소요됐기 때문에 그냥 택배 기사들이 했던 것인데 이게 택배 물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사실 배보다 배꼽이 커진 상황이죠. 그런 근데 상황이군요.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원래부터 너희들이 했던 거니까 그냥 해라라는 상황인 거죠. 하루에 배송하는 물량은 평균 300개. 거기에 분류 작업 시간까지 포함하면 택배 기사들의 주당 노동 시간은 무려 71.3시간입니다. 매일 10시간 이상이네. 사고 나는 날 아침에 나가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빠, 어제보다 더 늦을 거야. 아빠. 그게 마지막이세요. 아이고. 그게 마지막. 그게 마지막. 사망 당일 아들의 휴대전화에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배달이 안 오는 게 늦게 오는 게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받았어요. 기사 양반 어떻게 너무 늦는 것 같아요. 나 기사 아빠인데 아휴. 원주 기사가 죽었어. 그러고 막 전화로도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며칠 후 김원종 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추모 문자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아직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아버지.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김원종 씨가 몰던 택배 차량입니다. 네. 여기저기 뜯어지고 색이 바랜 운전석이 생전 김원종 씨의 고된 업무 환경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아버지 김산영 씨는 운전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이게 400개, 500개 날릴 정도는 이게 보세요. 여기. 이게 의자 이게 얼마나 달았으면 이게 쇠가 다 보이는 거예요. 고철이. 애꿎은 트럭을 쳐보지만 아들 잃은 슬픔 달랠 길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오당육부가 타죠. 하루아침에 아들을 떠나보낸 김상영 씨. 고인에 대한 택배업계의 보상은 없었을까요? 그래서 산재보험도 우리 아들이 안 썼는데 그 썼다고 나오는 거예요.
택배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원하지 않으면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그 필적을 대주를 해보자. 작은 아들이 그 형 필적 모르겠어요? 나도 새끼 필적 모르겠어요? 그거 아닌 거예요, 아니야. 아들 필적이. 원종 씨의 산재 적용 제외 너무 신청서는 다르다.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산재보험 혜택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특고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외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될 텐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었고 회사의 강압에 의해서 대필이 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무효로 인정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산재보험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종 씨의 경우와 같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은 택배업계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에 이제 많이 논란이 됐던 그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11,000명이 쓴 거죠.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쓴 거냐? 자발적인 게 아니고 회사의 강요나 사용자의 협박에 의한 거다라고 뭐 저희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게 맞는 현실이라는 거죠. 실제 전국 택배기사 5만여 명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9,854명,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택배기사였던 동생을 잃은 서형주 씨. 형주 씨는 지난 8월 산재보험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해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제 바로 나오는데 상해가 아니고 질병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기간이 산재가 될지 안 될지는 공단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영욱 씨는 왜 사망했을까요? 좀 숨이 좀 차다, 답답하다. 이게 2달 전부터 그래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료를 받겠다던 고 서영욱 씨. 하지만 제때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형주 씨가 건넨 녹음 파일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그 요번에 코로나 이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왔을 텐데 코로나19 코로나 생기고 그때부터 살 그랬거든. 너무 바빠서. 그때부터 일도 많이 바빠지고 병원에도 뭐 가기도 그렇고 택배 물량이 해가지고 폭증했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병원을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프니까 병원을 어디를 갈 건지 수소문까지 다 했으니까. 근데 그 토요일 날은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고 본인이 운전을 해서 병원에 간 거예요. 응급실에. 가서 응급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해서 동생이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형욱 씨의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 응급수술을 2차례나 했음에도 치료 시기를 놓쳐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은 이 고인을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곁을 떠날 만큼 과중했던 업무량.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택배기사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배송하실 물량은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현재 한 150개를 배달했는데 오늘 배달할 게 한 450건 정도. 와. 배송 업무 시작한 지 2시간 지났지만 택배 물량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량이 많은 건가요? 400개 뭐 이상이? 엄청 많은 거죠. 그 정도면은 뭐 과부하 수준이라고. 많은 물량 탓인지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모습. 이렇게 뛰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뛰어다니지 않으면 시간 안에 그러니까. 끝낼 수가 없어요. 이거. 기사들마다 똑같은 건 아닌데 분류 시작이 7시부터 시작을 해서 분류 끝나면 한 1시에서 분류가 2시 사이 없는 정도 돼요. 그때부터 이제 현장 나와서 배송 시작해서 배달 끝나고 저녁에 집하는 것도 상차하고 끝나는 시간은 7시에서 한 9시 사이 정도.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업무는 쉴 새 없이 일해도 무려 13시간이 지나야 끝이 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19로 택배업계가 호황을 맞은 뒤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등을 보시죠. 언제나 등이 땀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면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아, 밥 먹을 시간 없습니다. 안 하세요 그럼 식사를? 밥 먹을 시간조차 아까워갖고 아까운 게 아니고 없다고 봐야죠, 시간이. 그래서 끼니를 거리기가 거의 대부분이죠.
최근 잇따른 택배기사들의 사망 소식. 택배기사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같은 동종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별세하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가슴이 아프고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전화가 하루에 10통화 이상씩 오고 몸 관리 잘하라. 나에게도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이런 상황에도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하고 하는 이유가 저희 동생같이 좀 이제 몸이 안 좋다든가 이제 힘든 부분이 있을 때 힘들다고 얘기해서 이제 본인 일을 좀 줄일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좀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거 빨리 시정이 돼야지. 이 사람이 죽어나는데 돈이 뭘 부이렇고. 예?